저녁 7시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함께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될 기미가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는 금리 횟수가 좀 조정이 됐죠. 연내 3회까지 좀 기대를 했었다가 1회로 조정이 됐는데 이미 좀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더구나 회의 이전에 발표가 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시장은 초점을 맞춰서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재차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빅테크가 끌어가는 나스닥이 1.5%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도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하향 안정화 그리고 이익 성장에 따른 2분기 컨센서스 호조를 증권가에서는 근거로 두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금리와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특히 코스피에서 규모가 컸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로 큰 규모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불타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내주시는 분인데요.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주셨고 오늘 전문가님 소개는 수익률표 이어서 확인해 보면서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화장품주들이 오늘도 잘 가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롬앤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74%의 수익까지 이끌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전해액 관련주다라고 소개를 도와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 함께 20%까지 공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업체인 펩트론으로도 30% 육박하는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 DKT 20% 그리고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도 16% 수익을 여러분께 챙겨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이 애플의 주가에 따라서 울상을 지었다가 웃음을 지었다가 하는 LG 이노텍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결국에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 저희가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트윙클 종목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준비된 종목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벤트까지 준비 중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자료집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목요일인데요. 오늘 증시가 이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해서 장 막판에는 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 미국 FMC 회의와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따른 안도감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빨간불 지켜주면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써냈고요. 반도체가 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인데 이 뜨거운 불장 여름 랠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잘 가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면서 시장 흐름부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일단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네. 증시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 1% 이상 갭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방 쪽은 다 이겨냈다. 이제 하방 쪽에서의 어떤 매물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겨냈다. 이제 남은 거는 상단 쪽에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가볍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이 변수, 이 저항대에 막혔죠 지금 이 고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증시가 또 갇힐 것인가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좀 잘 시야를 보시면은 이 차트 설명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밑에서 올라올 때 저점 높아지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중심단
이 박스권의 중심단 또 강조를 드렸고 이제는 박스권이 이 중심단이 이제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런 곳들 있죠. 이렇게 이제 얄쌍하게 들어오는 곳 여기서 바로 급등 나와주면서 이런 고점들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조금 너무한데 아마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 초에 이런 돌파 흐름 나올 겁니다. 여기가 얼마냐면은 지금 2000 그냥 780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다가 핸드폰 봤는데 코스피 2781이다. 2781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규 매수라던가 또 보유 종목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 노란 색깔 박스가 중심 매물대인데 이런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 지금 돌파를 했죠.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강하게 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꽈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침범을 합니다. 하방으로 지금처럼 들어와요. 박스권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원래 돌파를 했으면 쭉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러고 그러면 이때 당시는 지금 제가 이 전장에서 코스피 지금 너무한다 이런 어떤 그 좀 이 실망감이 들 때 주식은 그 다음 날 급등 나와요. 오늘 못 나온 게 내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금요일 날 그리고 또는 월요일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금요일 또는 월요일.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섹터 4가지가 있는데 전선 쪽이 또 장 초반에 강하게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이 상승이. 하지만 여전히 이 상승세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이제 차트 보시면은 상승세가 좀 살아있고 그리고 오늘 하여튼 4% 장중에 이제 또 강한 모습이었고 화장품 관련주도 역시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토니모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토니모리라는 종목보다도 이 토니모리가 다시 한번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 어떤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유. 자, 수출 유통 채널 확대 기대된다 하는 어떤 이제 신재료예요. 신재료.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워낙 지금 시점에서 강하다 보니까 수출 유통 채널 확대가 된다 뭐 이런 어떤 신재료가 따라붙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긍정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말씀드리고 역시 HBM 중심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제 미국 증시가 지금 3일 연속 나스닥 S&P 500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TGV 계측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슈를 달면서 이제 쭉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특히 HBM 관련해서 장비 쪽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이제 고점 치면서 20만 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HBM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쌍벽을 이룰 CXL 요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좀 강세였는데 과거 이제 네오셈도 오늘 장중에 한 4% 정도 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런 어떤 CXL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내가 보시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해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전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일단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음봉이 출현했을 때 사람이 이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좀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증시 밀고 올라가면은 만약에 금요일이라든가 월요일 날 밀고 올라가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 고점까지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만 어느 정도 오른 만큼 조정도 하고 또 오르고 조정하고 또 오르고 또 조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넘실넘실하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건전한 어떤 건강한 상승이라고 하는데 뭐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매물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고점에서의 어떤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6월 3일 날 ADC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걸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바이오 쪽이 강하게 간다고 그랬을 때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항체 약물 접합제예요. 항체 약물 접합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1시간이면은 여러분들이 ADC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냥 포인트는 딱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 엔허투 치료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관련주가 있겠죠. 그 관련주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들으셨으면 알테오젠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저녁 10시에. 그리고 나서 이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쭉 상승하면서 알테오젠 40%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에는 이제 태성,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매 전략까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1차 매수는 얼마, 비중, 그리고 2차 매수는 어디서, 또 비중, 3차 매수는 어디서, 그리고 목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3차 매수를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면은 결국에는 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죠. 매수. 5,800원에서 850원에서 5,550원. 그러면은 5,500원이 이제 미치네요. 5,500원. 자, 여기가 지금 5,500원이고요. 지금 5,850원이면은 한 살짝 여기겠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결국에는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는 7,5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2배 더 갔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대충 60%를 여러분들이 쭉 잘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한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마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0%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밀한 교육, 그리고 이제 어떤 이에 따른 관련주들 매매 전략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력주하고 단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셨죠? 산업적인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차트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트레이딩 기법, 이렇게 제가 3단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육 반복적으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자료집, 이제 캔들 자료집인데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 조영호 전문가를 방송에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차트 보면은 다 캔들이에요. 그리고 이 추세라든가 어떤 돌아나가는 거, 그리고 어떤 목표가 이런 거 설정할 때 있어서 이 캔들의 패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차트 분석하는 거를 좀 바꿔보시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내가 어떤 이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는 보조지표, 그러면은 시야가 굉장히 좀 좁은 시야를 이런 캔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강조를 드리면서, 자료집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벤트로 무료 자료집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무더위를 정말 속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는 교육 자료집인데요. 이른바 알짜배기 캔들 교육 자료집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제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홍당무 시청자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집이니까요. 놓치지 마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매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함께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방법으로도 신청하면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조영호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법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러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선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주력주는 주력주답게, 또 단타는 빠르고 확실하게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수익률표에 녹아져 있습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HLB 제약, 그리고 또 다른 아이패밀리 SC까지 정말 주력주다운 수익입니다.
그냥 많게는 140% 훌쩍 넘는 수익, 그리고 뭐 적게가 70% 이상의 수익을 매매 타점과 함께 챙겨볼 수가 있었고, 이오테크닉스부터 유일 에너테크, ST와 같은 종목으로도 30%그 이상, 즉 한 종목만으로도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전해액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그 대장주인 솔브레인 홀딩스 우리 함께 공략해봤고요. 비만 치료제로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30% 육박하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DKT,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도 6월 초에 바로 매도 사인 챙겨주시면서 한 달 끌고 가면서 이렇게 수익 딱 챙겨드렸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이 남은 6월장도 수익으로 물들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거시경제 흐름 짚어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강세 테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오늘 오래간만에 20%가 이제 강세가 나왔고 네. 장중에 이제 포스코 엠텍도 10% 정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리튬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제 어떤 섹터로 해석을 해야 해석을 할 될지. 것인가.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원 관련주다. 좀 어떻게 보면 광물이죠. 그래서 광물 관련주다. 이렇게 네. 이제 좀 표현을 할 건데 오늘 강세 테마로 자원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중앙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리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자료가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최근의 상승이 지금 6,000원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12,000원에서 한번 딱 끊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6,000원 정도씩 움직여요. 그런 논리로 따졌을 때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종목 지금 한 18,0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 18,000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오늘 이제 종가가 13,800원인데요. 13,800원. 그러면은 한 중간에 한 적어도 15,000원에서 16,000원 그 사이까지는 간다. 그럼 15,500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좀 내일이라든가 또는 다음 주 초에 바로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또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정률 상승 비율상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깨졌다. 어떤 일정한 비율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멈추면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성이 좀 남아 있는 거고 또 시간에서도 보면은 오늘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부분처럼 거래량이 지금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더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내려갔죠. 조정을 받았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한 번 더 또는 두 번, 세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지금 이런 어떤 이전에 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이 고점에서 만약에 터졌다고 그러면은 꼭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투매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투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상승했음에도 단기적으로 이 상승이 굉장히 세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보면 어떻게 움직여요? 급등이 막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나오고 나서 조정 이만큼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널뛰기를 하는데 주가가 지금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뭐 이날 빼놓고는 주가 이 상승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이게 호가가 계속 뛰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에서 봤었을 때 오늘 나온 이 24.66% 급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거래량적인 어떤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이죠. 관심.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뭐를 해요?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런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이 솟아나온 이 어떤 이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중앙 첨단 소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투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급등주로서 단기 급등주로서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기로 좀 볼만한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개인이 어떤 매수를 하거나 뭐 또는 매도가 강한 종목들은 반대적으로 올라가죠. 좀 신기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이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지금 이 40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거를 상쇄시키는 그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항상 이 거래량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간 거래량이 1번이에요. 그러면은 향후에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을 넘기는 거예요. 1번의 거래량보다 2번의 거래량.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82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의 100억 가까운 돈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외국인이 이 이전의 거래 대금을 넘겨버렸죠. 그죠? 이거는 매우 고점이지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추가적인 이 상승 흐름이 남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거래량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잔잔한 속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이 거래량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지금 중앙첨단 소재는 아까 이 내용 제가 차트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 내용이 좀 빠졌나요?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내용. 자, 이 엔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 갈까? 이거에 좀 의문이실 텐데 자 여기네요. 자, 중앙첨단 소재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엔캠 설명드리기 전에 중앙첨단 소재는 지금 엔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엔캠하고 밑에 보시면은 엔캠하고 리튬이온 생산업체 ED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립을 공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리냐면은 지금 이 중앙첨단 소재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가는 이유는 중앙첨단 소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엔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엔캠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밑에 내용 보시면은 엔캠 전에 고객사 이 확대 기대감에 이건 글로벌적인 거예요. 글로벌 확대 기대감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인데 북미 시장에서 이제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럽 시장 이렇게 해서 정말 메이저 업체들 있죠. 뭐 우리가 아는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신규 고객사들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해액을 생산하는 1위부터 4위까지 업체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에요.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가 여기가 중국. 근데 중국산 지금 시점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래서 이 반사이익을 엔캠이 얻는 거죠. 이 스토리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엔캠이 워낙 많이 갔으니까. 근데 그 기대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객사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주가가 일단 이런 어떤 이 중국적인 FEOC라고 하죠. 해외 우려 집단.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 엔캠이 과거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해요. 이 재료는 이미 소멸이 됐죠. 그 재료가 뭐냐면 지금 바로 요거예요. 요거. 지금 고객사 확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최대로 전해액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중요합니다. 이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중요해요. 유통기한. 그러면은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무조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 쪽으로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미국이 현재 이 중국산 2차 전지라든가 또 소재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하게 관세 부과라든가 아니면 아예 쓰지 마 해서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엔캠이 내용이 살아 있는데 이 기대감을 지금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중앙첨단 소재 혼자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그러면 과연 이 엔캠은 도대체 못 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북미 생산량 쪽으로 해서 지금 65만 톤 확장을 한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내용도 좋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미국 법인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적자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향후에 이제 수익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머지 않았어요. 이거는 2024년도 결산 정도 되면은 요거 이제 흑자 전환할 거예요. 아마.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여기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일단 1차 급등 그리고 나서 2차 급등까지는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여기서 이 라인을 잡고 이제 상방으로 좀 쳐줘라. 요건데 이 내용이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워낙 물론 주가가 많이 갔지만 워낙 좋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 돼요. 5조 얼마 정도 돼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거의 뭐 시가총액이 뭐 몇십 조 되죠. 10조 이상 되죠. 그리고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5조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10조 가도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금양 같은 게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금양은 내수인데 얘는 글로벌적이잖아요. 그거에 비했을 때 5조 그렇게 높은 어떤 시가총액은 아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내용이 이렇게 좋은데 차트적으로 지금 못 가죠. 그것도 관련주들 광물 관련된 자원 관련된 종목들 다 가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추세 판단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이 기준선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라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꺾였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 도중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단이 나뉘죠. 여기서 한번 지지하고 이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주가가 층을 좀 이렇게 나뉘면서 위아래가 나뉘면서 A, B 이렇게 나뉘면서 더 이상 밑으로 오면은 안 돼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향후에 나중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여유 있게 꼬리까지 감안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 지금 가격이 27만 6천 원이에요. 여기가 27만 6천 원. 근데 꼬리까지 좀 감안을 해서 여유 있게 내가 27만 원은 하방으로 만약에 밀리면은 경각심 가지면서 일단 좀 고통스럽더라도 뭐를 해야 되겠구나. 액션을. 응?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내용이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이 27만 원에서 못 나왔다. 근데 27만 원에서 못 나왔다. 그러면은 그랬을 시에는 두 번째 가격으로 중기 관점에서 보면은 25만 원 하방으로 밀렸을 때는 꼭 나오자. 꼭. 그러면은 가격 전략이 되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 엔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워낙 안 좋고 지금 주가가 많이 눌리니까 내용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셀트리온 보세요. 셀트리온 내용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내리막 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일단 걷어내는 게 좋아요. 걷어내는 게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걷어낼 때 그 기준을 지금 제가 단기, 중기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이예요. 바이. 매수예요. 매수.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짚으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 종목 빠르게 볼게요. 자, 종가상으로 11월 6일 날 이 저항대를 돌파했다. 여기가 11월 6일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선을 잘 그어 보시면은 아주 살짝 돌파를 했어요. 이 선이 있으면 한 요 정도 해서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어요. 요거 지금 시간외에서 얼마냐면은 시간 외에
거래에서 지금 한 플러스 1.86% 찍고 있어요. 1.6%인가 뭐 하여튼 대충 1%가 넘어요. 이 정도 시간에서 강세면은 내일도 이 자리에서부터 해서 쭉 다시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10%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노란 색깔 박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설명드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거래량을 가볍게 이런 거래량 뭐 가볍게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 나와버리면은 이거 고점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아마 한 75,000원에서 8만 원 요 선에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로 좀 처분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또 상황은 또 업데이트 제가 드리고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로 8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강세 테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에서 한 종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요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요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 이거는 지금 요새 양반이에요. 어쩔 때는 이 봉의 색깔이 변해요. 그렇죠? 추세가 완전 무너져 버리죠. 증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영호 전문가랑 주식 여러분들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을 통한 교육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고 또 이 상승 모멘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만 살펴봐도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 본 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탄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까지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이어도 험난한 시장이어도 보석 같은 트윙클 종목 함께 발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무료 자료집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샵 3989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 바로 챙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강세 테마까지 짚어봤고 그러면 우리 수익률 리뷰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 트윙클 종목들 또 한번 리뷰 풀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두 번 출연을 하죠. 저녁 7시에. 그래서 가장 최근 방송에서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제 이 조선업종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또는 조선기자재 쪽 해서 조선기자재 쪽으로 해서 세진중공업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장 초반부터 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곳에서 계속해서 주가 내려 있을 때 조정 받을 때 그 당시 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돈 버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사고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뭔가 확인을 하고 산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드렸을 때 여기서 그냥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끝난 가격 기준으로 또는 고점 기준으로 수익 실현을 한번 할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짧게 또는 현재 수익권이죠. 근데 지금 굳이 이거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뭔가 양봉 색깔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면은 항상 지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거를 계속 지금 여기서 종목 제가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제 하신 분들 더럿 계신데 좀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주 6월 4일 날 최근 방송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고 이 봉 나오기 전에 이곳에서 시세가 한번 급등 시에 주가 이 급등 시에 제가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9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또 좋았고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또 수익 잘 냈습니다. 자, 그리고 코아시아 반도체 쪽 해가지고 6.53%.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이제 드릴 때 반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린다고 했어요. 매수가를. 그래서 이때 이 코아시아 매수를 드렸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드린 이 8,500원이라는 가격은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신경 쓰는 만큼 또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엑시콘
이 종목은 좀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바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빠르게 9% 정도 여러분들 수익을 잘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펩트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최근에 또 급등이 또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을 해주면서 거의 30% 육박한 그런 이제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지금 제 아까 이 스윙일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람 테크놀로지가 2달 걸렸어요.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이패밀리 SC가 한 달인가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게 이 자람 테크놀로지 우리가 2달 갖고 있었던 게 140% 갔어요. 140% 주가 변동이. 그리고 아이패밀리 SC가 50%가 넘게 갔죠. 거의 한 달 이내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잘 갖고 있으시면은 이 시세가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5월 2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뭐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그 기간 안에 30%가 또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또 잘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셨을 것 같고 GST는 굉장히 빠르게 단 5거래일 만에 23% 급등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당시 액침 냉각 관련주 이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냉각 방식을 액침 냉각 방식으로 결정했다 하는 뉴스 딱 터지면서 GST 그리고 KN솔 강하게 갔죠. 자, 그리고 이제 양반긴 관련해서 식품 관련주들 계속 가는 와중에 좀 덜 간 종목을 찾았어요. 그래서 강하게 볼 건 아니고 시세 나올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동원 F&B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방송 제가 여러분께 나오면서 AS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AS. 그게 뭐냐면은 부분익절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부분익절 하셨으면은 이거 지금 주가 변동이 지금 꽤 많아요. 한 마이너스 15% 정도 내려왔어요. 이걸 굳이 견딜 필요가 없어. 내가 수익이 15%인데 15% 날리면은 다시 온 거잖아요. 제자리로. 이걸 뭐하러 견뎌요. 방송 보시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까지 지금 세세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신경까지 다 써드리잖아요. 그럼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이런 데서 하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TV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이드를 AS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KB금융도 그렇고. 그리고 DKT 역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 이제 또 나쁘지가 않고 특히 이 FPCA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유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또 급등이 나오면서 20%또 가까운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도요타 뉴스가 나왔어요. 도요타가 이 회사가 지금 인증을 일본 내에서 인증을 해요. 일본 내에서 인증받은 거를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그래 너네가 인증받았어? 그래 우리가 승인할게 하면서 이 인증을 받은 결과물이 고스란히 되는 그러면 반대로 일본에서 사기치면은 일본 내에서 이거 인증 결과를 조작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겠죠. 이거 걸렸어요 지금. 걸렸어요 지금 유럽에서. 그럼 그 반사이익 누가 얻을까요? 현대차, 기아.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자동차 부품주 SL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화신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간 모습이고 이런 흐름들이 살아있을 거야 아마. 그럼 자동차 쪽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이 세방전지는 AGM이라고 하는 그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차량 요새 잘 나가잖아요. 그 AGM 배터리 요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세방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요 관점을 한번 보자. 하방에서 가격을 잡는 중이다. 이것도 이 당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AS를 계속 드렸어요. 이거 리뷰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이 바닥에서 가격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11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잘 보세요. 11만 원 깨지면은 주가가 밀리는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얼마가 됐든 꽤 크게. 응? 근데 지금 11만 원에서 대롱대롱 하고 있어요. 대롱대롱. 중요한 가격에서 대롱대롱 할 때는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확률은 95%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11만 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이 자동차 업계의 이 단기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재료에 대해서 강중화 딱 여러분들이 따지시면은 세방전지에 대한 강력한 어떤 나만의 확신이 나옵니다. 자, 그 LG이노텍 흐름이 안 좋았다가 애플 이슈가 한번 애플이 그 장중에 7%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그 순간 그 다음 날 갭상승 크게 해주면서 고점 치고 가다가 쭉 밀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쭉 잘 가지고 계셨다면은 역시 LG이노텍도 16%로 마감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종목이고 애플이 간다고 그랬을 때 최대 수혜 주는 이제 LG이노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LG이노텍도 이제 또 그 좋은 결과 또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제가 2번 한다고 그랬죠? 그 공개 방송 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트윙클 종목들 여러분도 꼭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우리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가 좀 자료집 챙겨드리고 있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벤트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상승 인태 확인 영어 같은 패턴들 여러분도 충분히 익혀가실 수 있도록 내용도 세세하게 친절하게 담아져 있으니까요.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 뽑아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자원 관련주에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이 큰에도 불구하고 20% 이제 급등을 했고 네. 또 이제 시가총액이 제법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이제 또 급등이 좀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은 지금 모럴 해저드가 솔직히 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네. 동해가스전 해가지고 발표해서 주가가 뜨니까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밀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여요? 주가가 이런 어떤 굉장히 악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막 이런 곳까지 심할 때는 이런 곳까지 또는 정말 잡주일 경우는 아예 그냥 다 주가가 무너져 버리죠. 근데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갔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방향을 상방 쪽으로 뭐 한 요 정도 되네요. 여기서부터 하여튼 방향을 상방 쪽으로 틀어버렸죠. 그러니까 밑으로 안 가고 상방 쪽으로 틀어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이 종목 이 임원도 팔고 내부자죠. 임원은 결국에는 내부자가 주가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 그러면 그 종목이 지금 수준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호재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갈까? 강하게 갈까? 거기에 이제 이 차트적인 포인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매물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매물대는 어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이거 어렵지 않죠? 여기를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왜? 돌파를 못하니까 매물대죠. 똑바로 걷나요? 예. 47,500원이 깨진 거예요. 그럼 깨지고 나서 한 10% 정도밖에 간 게 아니에요. 10%밖에. 이런 종목들은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얼마나 빠져요. 여기서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2만 원, 2만 2천 원 거의 마이너스 90%가 빠져요. 90%가 40%, 45% 주가가 45% 밀리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을 이겨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힘이 약할까요? 고작 10%? 이거 아니죠. 예, 이거보다 한참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 논리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고 간신 가격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2,000원에서 5만 원이면은 오늘 끝난 가격이 51,8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심지어 높은 200원 높은 가격으로 이제 매수가 간신 가격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세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 내가 이 종목은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는 심리적인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지금 요 라인입니다. 47,500원. 이거는 향후에 손절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매물대를 확인하자. 매물대. 그리고 나서 목표가 설정을 하고 추세 판단 기준을 가격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가격대는 향후에 이제 손절 가격이다.
그거 말씀드렸고 동해시추 이런 임원이 던진 물량에 대해서 급등을 했다. 그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매수가 확인을 하시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고점 종목이에요. 몰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위험하죠. 그래서 비중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작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한국가스공사 한번 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였던 한국가스공사 이 임원들, 즉 내부 인원들이 좀 이 주가를 던지게 되면 물량을 던지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리기 마련인데 이건 좀 이례적인 케이스를 보였습니다. 좀 상방이 열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이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잘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히든 종목이죠. 바로 트윙클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예. 자, 이제 여름이죠, 여러분들. 여름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바르는 게 뭐냐면은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막 홈쇼핑 방송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 방송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선크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계절이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서 선크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선크림에도 기술력이 필요해요. 소재에 대한 기술력. 오늘 종목은 이런 선크림에 들어가는 이 소재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술력이 있다. 자, 선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기능은 UVA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UVA에 들어가는 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생산이라든가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잘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되는 소재가 바로 DHAB라는 소재예요. 이게 소재예요. 이 소재가 이제 생산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오늘 동사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특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부분은 공장이 지금 증설이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액은 이거에 몇 배씩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도 뭐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 추가 원료들까지도 지금 이 원료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장 증설함에 따라서 더 다양한 원료들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자외선 차단대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되는데 특히 2029년도 기준으로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뭐 토너 크림, 쿠션, 뭐 립스틱.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심지어 남성용 올인원에도 이제는 이 자외선 차단을 하는 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재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그 소재는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이 부분이 이 소재가 요거예요. UVA 차단하는 소재가 아보벤존이라는 소재인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인데 요 기술력을 오늘 동사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 특허권도. 그러면서 1공장, 2공장 해가지고 뭐 공장 계속 증설함에 따라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영업이익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20%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 방송 요 종목 이제 굉장히 좋았고 교육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영호 전문가랑 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름 폭염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건 선크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선크림과 관련된 종목이고 더구나 지금 K뷰티의 호황, 정말 연일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함께 담아가 보면서 선취매 해보면서 수익까지 크게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 전략 함께 하시면 가이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통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